북미의 솔랭수는 그냥 판적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세요? 체급이 90점이 넘어줘야 아. 다른 게 다 중요한데 네. 일단 연습량이 90점 정도는 넘어줘야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네. 그 아직 기준 미달, 어... 기준 미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초창기에 롤을 시작했던 이제 페이커 선수 그리고 데프트 선수가 다시 한번 정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이가 퍼포먼스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뭐 코장 선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팬들이 전체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늘 그 생각은 했어요. 나이는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열정의 나이다. 데프트 선수랑 페이커 선수가 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고 이기고 싶어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네. 계속 꾸준히 탑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고 믿고 싶고, 다른 길들이 생기잖아요. 네. 약간 프로게이머로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을 조금 하게 되면 방송인도 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통장도 약간 두둑해지면서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면 음. 내가 이걸 안 해도 되지 않나? 내가 이게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켠 한 켠에 커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경쟁을 하면서 삶을 갈아서 성적을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몇 년 하다 보면 지치고 힐링을 할 걸 찾게 되면서 네. 약간 다른 것들이 점점 인생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롤의 패기라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이런 승패, 이런 외부의 평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매 순간 평가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히 잘하고 한창 올라올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 부진하고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패기를 가진 선수들도 네. 플레이를 만들면서 실패를 하다 보면 네. 그 플레이를 만드는데 주저를 하게 되고 네. 점점 더 좋은 퀄리티의 플레이를 못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페이커 선수가 대단하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굴곡 같은 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수의 생명이 길어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네. 선수를 정말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말 처음에 뚫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에 인맥이 없고 할 때 프로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아이디, 내 이름값이 없이 아마추어로 계속 해도 스카웃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선수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롤드컵에 오면은 또 화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온다는 거잖아요. 롤드컵은 각 지역에 있던 선수들이 서로 맞붙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인데, 솔랭에서도 그거를 조금이나마 지켜볼 수 있잖아요. 코장님이 이거 챌린저스 Q 많이 방송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면서 생각하신 감상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 전 세계의 다른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막 트롤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랭처럼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솔랭보단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네. 챔피언스킬을 안 하는 선수들이 조금 왜 안 하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네. 하면서 되게 막 주변에도 이거 해라, 빨리 들어와라, 지금 기회다, 네. 그룹 스테이지에 있는 팀들이 네. 돌아가기 전까지가 기회다, 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여줬던 게 네. 월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큐에 많으면 네.
챔피언스키가 활성화가 돼서 많이 돌아가요. 맞아요. 근데 잘하는 선수들이 없으면 이게 굳이 솔랭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잘하는 선수들이 액티브하게 이걸 참여를 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와의 인터랙션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남던데 그 표식 선수가 혁규 형 맞아요. 그거 귀엽던데 코어 JJ 형 여기 그거 생각하니까 심지어 그 판에도 되게 표식 선수가 인상 깊었던 게 예. 게임을 시작하니까 이 게임에서 우리 조합이 이거니까 내가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식 플레이를 해야겠다. 오. 그런 느낌의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임을 정말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잘하는 선수구나 했던 것 같고 데프트 선수랑 처음 챔피언스케이스 라인전 딱 했을 때 일반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얕보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게임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흘리면서 저를 죽이는 걸 보고 이게 월드지. 내가 이렇게 북미에서 게임을 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했던 플레이들을 슬슬 하나씩 고쳐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잘한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 초반에 이야기를 했을 때 코어장전 선수가 북미에서의 챌린저스 Q 도입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챌린저스 Q의 나오는 경기들의 양이나 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1년이 지났으니까 코어장전 선수가 돌아보시기엔 챌린저스 Q는 얼마나 성공적이었나요?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챔피언스가 도입이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이 챔피언스 Q 자체에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게임을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활성화가 안 된 기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시즌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런 구조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나씩 바꾸고 하는데 바꿀 때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퀄리티가 너무 별로다. 근데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좋은 퀄리티를 제공을 해야 할 ACS 선수들이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 수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하는 선수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수준이 낮은 게임이구나 하고 다시 도망가고, 이게 약간 악순환이 정말 반복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들 저마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다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연습하는 선수도 있고 한데, 북미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Q든 솔로 랭크든 하나를 몰아서 선수를 몰아서 해야 좀 질도 올라가고 서로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오히려 조금 나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북미의 솔랭수는 그냥 판적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세요? 체급이 90점이 넘어줘야 다른 게 다 중요한데, 일단 연습량이 90점 정도는 넘어줘야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 아직 기준 미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코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 같거든요. 망하느니 그냥 확 망하는 게 망해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낫다. 상당히 강한 어조였어요. 이걸 제가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양팀 전체적으로 그냥 싹 망했죠. 아유, 망했죠. 싹 망했죠. 로그 빼고? 로그 빼고긴 한데 로그도 어쨌든 3대 0으로 졌고, 그 로그를 이긴 팀이 T1한테 조금 크게 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망했는데, 어쨌든 서양팀이 다 망했지만 거기에서 롤드컵도 못 간 입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얘기를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게, 항상
이기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 그렇죠. 많이 들어요. 어디를 가든 선수들이 다 이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네.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기고 싶다는 건 동양 선수들에 비해서 이기고 싶어야 되는 건데, 월즈를 우승을 하고 싶은 거니까. 네. 그 동양 선수들이 하루에 8게임씩 스크림을 하고, 하루에 5게임씩 솔랭을 하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몸을 갈아가면서 게임을 할 때, 하루에 6시간만 게임을 하면서 이겨버린다? 이거는 너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기고 싶다는 거는 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그 선수들의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게 연습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말과 같이 이기고 싶게 행동을 하나, 그거를 모든 ACS 선수들, AC 선수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잖아요. 한국은 너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든가 그리고 또 워라벨이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었고, 저는 실제로 워라벨이 지금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선수의 수명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번아웃과도 직결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알터네티브 솔루션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서양 쪽에서는. 이런 알터네티브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 시스템들 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은 것들 많이 있고 괜찮은 아이디어들 정말 많이 있고,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던 거는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 있는 부분이 오히려 HK 팀들보다 많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결국엔 기본이 안 된 팀은, 기본이 안 된 선수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있어도 쉽게 뭐라고 할까요?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모든 것은 기본이 갖춰진 후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도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게 어떻게 지치는 느낌인지 알고 어떻게 번아웃이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강점도 있어요. 매년 축적을 해놓은 저희 경험치가 번아웃이 오지 않은 채로, 저희의 오래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 경험이라는 우위가 있으니까 잘만 갖춰지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악조건들을 제쳐두고서라도 막 솔랭이 어쩌네 그런 의미 없이 어쨌든 여기는 선수들 자체로 할 수 있다고는 믿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양 팀들의 90%는 해야 되지 않나, 연습을.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주신 이야기지만 체급이라는 게 결국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팬층에서 보기에는 서양의 모든 부분에서 포함이죠. 팬덤이라던가 방송에서 약간 뱀픽 만능론, 아이템 만능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진 이유는 이 아이템을 가서다. 여기서 졌기는 야 이거 왜 밴 안 했어? 네. 되게 네. 쉬운 방법이에요. 되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직관적으로 진 이유를 뱀픽에서 찾는 거는 쉬운 방법이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챔피언의 한계를 너무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파일럿의 역량에 따라서 그 챔피언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지는 거고, 아이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발휘되는 효과는 다른 거고. 그런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챔피언 숙련도로 가는데, 제가 늘 가끔 대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쟤는 자기 QWER 스킬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슨 조합이 필요하며 뭐가 필요하냐, 그냥 스킬을 못 쓰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챔피언을 마스터하고 스킬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그게 되면 이니시가 안 되는 조합도 이니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데미지가 안 나오는 조합도 데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한계를 하나씩 뚫어가면서 더 잘해지는 거고,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나쁜 뱀픽이라고는 그 선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뱀픽,
내가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뱀픽은 정말 별로인 뱀픽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납득을 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아는 뱀픽은 괜찮은 뱀픽이라고 늘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던 게 어떤 면에서는 선수들이 약간 훌훌 털고 잘 쉬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이만큼도 아. 잘했잖아.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 예. 임팩트 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간절함의 차이가 큰 것 같아. 항상 너무 이기고 싶어하고 항상 아쉬워하고 항상 분해하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게임에서는 감정은 모든 것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게임에 들어간 면에서는 늘 생각하는 게 감정을 지우자. 흥분 감정을 최대한 지우고 기계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깨끗한 머리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를 하니까 조금 더 감정을 지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게임 바깥에서는 간절히 이거를 게임에서 지게 되면 왜 졌는지 계속 파고 더 간절하게 올라가고 싶어 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판수가 올라가고 선수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체급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런 약간 좀 좌절감도 있거든요. 상구 선수들은 원래 우리보다 잘해. 우리가 연습을 잘 해도 결국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이번 시즌에 들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메타 챔피언들 끝까지 파서 이걸로 이기고 싶고, 요행으로 이기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행으로 이기는 거는 뭐 한두 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 잘하니까 우리는 안 돼. 근데 원래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근데 원래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라고 하기엔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간절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꾸라져 본 경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원래라는 건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이기고 싶어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선수들이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기고 싶어 하는 선수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가 LCK인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원래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환경적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실력이 도태됐다고 생각되는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야 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약간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면들도 서양팀에는 있는 것 같고, 심지어 2부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군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한국의 2군 선수들은 저는 지금 확실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되게 열심히 하고 1부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막 발전하려고 하고, 2부인데 막 놀면서 게임을 하는데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선수는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정작용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LCS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G2 같은 팀이 언젠간 다시 서양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항상 결국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2018년 프나틱도 있었다고 하지만 동양팀 뭐 대진운이 아니라 동양팀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이기면서 올라간 팀은 2019년 G2가 유일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G2 선수들도 뭐 캡스 선수를 위시로 해서 들어보면 그냥 롤 오타쿠들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롤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하고 롤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고, 되게 변종이었던 것 같아요. G2는 좋은 롤 오타쿠들이 모여가지고 기본이 충족이 되면서 네.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네. 프로게이머라는 게 참 그 노력의 허들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높죠. 네. 그래서 뭐 부상 이야기
또 나오기는 하지만 멘탈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보다도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뭐 판의 수명이 짧은 것이나 선수들이 나이가 어린 것과도 맞물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로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게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좋고, 롤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자체가 좋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노력을 할 수 있는 한계치의 양이 끝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멘탈적인 거는 데미지가 어떻게 뭐 쌓인다 라고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볼 수 있는 자료들, VOD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한들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 있었지 않아? 하고 물어보면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이 롤 시즌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던, 북미 나시앙이죠.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질문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LCS에서 내년에 버젯이 많이 줄어들까던가, 뭐 BOCB 이미 하락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고, 이것은 결국 롤드컵이 북미에서 열려졌으나 북미가 거의 역대급 최하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는 개개인의 선수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1부에서 지금 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만족하고 앞으로도 그런 미래를 그리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우장전 선수가 원하는 리그는 그런 선수들이 이루어진 리그가 아닌 것 같네요. LCS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내년에 제 숙제는 슬슬 다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뭐 LCS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오만인 거고, 제가 있는 팀이 정말 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많은 팀들이 제가 하는 방식을,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함으로써 다른 팀들이 그것이 귀감이 돼서 따라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북미는 왜 이렇게 못해? 네. 그렇게 한데 사실 따져보면 왜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브라질이나 그런 서버나 베트남 서버도 인구수가 비슷할 거고, 그래서 왜 북미가 이들보다 더 잘해야, 이들과 다르게 메이저리그의 한국팀, 중국팀들보다 잘해야 돼?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해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일단 리그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시스템적으로 되게 게임을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약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치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LCS로서 더 나중에 만약에 LCS가 우승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LCS가 잘했어 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져가면서 기본 체급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백 선수가 그러시더라고요. LCS는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100% 진지하게 말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